자, 우리가 이제 HTML,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디터를 하나 설치를 했죠. 우리가 설치했던 에디터는 VS 코드입니다. 가장 핫하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에디터 중에 하나고요. 무료이기도 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고, 뭐 이와 견줄 수 있는 비슷한 다른 에디터를 얘기하자면 서브라임 텍스트 얘죠. 옛날에는 뭐 3 버전, 4 버전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서브라임 텍스트라고만 해서 있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전의 경우는 한글이 약간 밀리는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좀 VS 코드하고 아쉬운 단점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경로가 자동으로 잡아주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오히려 뭐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다는 그냥 본연에 충실하고 좀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다가 넘어온 케이스예요. 무료 중에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쓰시면 되고, 서브라임 텍스트는 원래 유료이기 때문에. 근데 서브라임 텍스트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 차라리 넘어갈 거라면은 비용을 주고 결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더 낫기도 합니다. 웹스톰. 자, 웹스톰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젯브레인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ID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웹스톰이라고 하는 회사에는 정말 개발 툴이, 이게 전부 다 개발 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십 개가 되는 굉장히 많은 개발 툴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거는 전부 다예요. 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호환이 좋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그 중에서는 이제 PH스톰이라든가 또는 웹스톰 요 두 가지, 또는 파이썬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파이참이라는 거, 뭐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텔리제인가 뭐 이런 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웹스톰 사용하시면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액으로 따지자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0만원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계속 쓰신다 그러시면은 할부가 좀 많이 돼요. 40%에서 60%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스택이 조금 까다롭긴 해도 아이디라서 좋아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이제 VS 코드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죠.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삭제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제어판에서 VS 코드를 제거한다 라고 하시면 제거가 안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VS 코드는 제거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각종 플러그인이라든가 세팅들이 제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깔아도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100%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뭐 VS 코드가 에러가 나서 다시 깔아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우셔야 돼요,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사용자 폴더로 가서 사용자 폴더에서 여기 .vs 코드라고 하는 디렉토리 있죠. 요거랑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했어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컴피가 안에 들어있던가?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여기 있다. 앱 데이터. 둘 다 숨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숨긴 항목을 체크해서 보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vs 코드와 앱 데이터라고 하는 곳 내부에 로밍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코드라고 하는 디렉토리, 요거를 지워 주셔야 VS 코드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 엉키거나 복잡하게 처리됐던 에디터들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처음부터 세팅하고 설정하실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쓰실 때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체크하시고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좀 실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끄고, 자,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동의 버튼 누르겠죠? 누르면은 요거 코드를 자, 탐색기와 함께 상황에 맞게끔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열 수 있게끔 열어주는 아이를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패스의 추가 요것도 가끔씩 꺼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것도 체크를 꼭 해서 요 패스를 추가를 하시면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은 이 내 PC의 속성에 보시면 자, 요런 거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PC의 속성을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고급 시스템인가? 네, 여기 있을 거예요. 고급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패스 환경 변수라고 있어요. 여기 환경 변수에 해당하는 아이가 등록이 돼 있어요. 코드로 등록되는지 VS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지. 패스에 등록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CLI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드 한 칸 띄우고 점하고 엔터 빵 치면은 VS 코드가 실행되는 그 아이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맥의 경우는 약간은 좀 불편하지만 하나하나 좀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 지금 윈도우만 가지고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에디터를 설치하시면 되고, 에디터가 설치가 다 끝났다면 그냥 바로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몇 개를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이 서버랑 탭 메뉴나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관리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제가 검색했던 거는 휠이라고 검색을 하면 마우스 휠을 선택하는 거, 요거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휠 조절했을 때 글씨 크기가 조정되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탭이라고 검색을 해서 탭이라고 또는 랩이라고 검색하셔도 상관없고요. 검색을 하시면 일단 탭 사이즈 먼저 할게요. 탭 사이즈를 2라고 하면 되죠. 요런 아이들은 사실은 여기 위쪽에 환경 설정 켜시고 요 디텍트 뭐 써있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위쪽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하셔도 이렇게 setting.json이라고 하는 곳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직접 쓰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죠. 네, 방금 전에 보셨던 탭 사이즈가 휠도 이 안에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했던 거는 보기 탭 메뉴에서 자동 줄 바꿈을 설정할 수 있게끔 웹이라고 하는 아이를 검색을 해서 다 켜버렸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이게 제대로 안 먹기 때문에 버그 때문인지 몰라도 요거를 껐다가 다시 한 번씩 켜주셔야 제대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가 된 기능 중에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켓인가? 뭐 브라켓인가? 이런 이름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죠. 매치 브라켓. 매치 브라켓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정확한 기능이 뭐냐면, 선택을 했을 때 보이세요? 제가 선택한 26번째 줄이랑 30번째 줄이랑 라인 딱 뜨는 거, 얘랑 여기 31번째 줄이랑 이렇게 노선이 딱 뜨면서 서로 열림 닫힘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최근에 옵션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뭐 레인보우 브라켓 이런 거 필요 없죠. 정신없기만 하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자동으로 닫아주거나 뭐 하는 기능까지 다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 자, 기본적인 설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설치해 놓고 쓰는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확장 익스텐션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 오토 리네임이라 해서 열고 닫고 해서 태그 한쪽만 수정하면 닫는 쪽에 매치가 되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같이 바뀌어요.
뭐 A를 글자를 바꾸면 같이 바뀌고 div 바꾸면 같이 바뀌고 그래서 좀 쓰기가 편해지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 뭐 최근 들어 쓰지는 않고 라인이 짧으니까 많이 쓰지는 않지만 라인이 몇백 줄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북마크를 체크를 해서 자주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메모해 놓고 쓰시면 좋다. 자, 브라우저 싱크는 얘기 안 해도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셨던 기능이죠. 자, 스펠링이 아니라 서버. 가상 서버 설정하는 건데, 뭐 브라우저 싱크를 사용하시든,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를 사용하시든, 또는 노드.js에 있는 라이트 서버를 쓰시든, 뭐 그놈이 그놈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에서 환경을 체크하고 사용하시려면은 이런 라이브 서버 QR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시면은 써먹기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넘버링 처리할 때 쓰는 것들이 인크리먼트 셀렉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S7 이런 아이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CSV 파일 같은 거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이런 에디트 CSV를 사용하시면은 자연스럽게 CSV를 JSON으로 넘긴다던가 뭐 이런 기능도 서로 처리할 수 있어요. 확인하기 편하고. 자, 이외에는 뭐 프리티어, 매트리얼라이즈, 그 다음에 픽셀2 REM, 라인 정렬하는 거, 아이콘, PDF 보는 거, 또는 여러분 캡처하기 좋아하시던데 캡처하는 것도 있었죠. 저는 따로 안 깔았는데 요런 아이들까지 같이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권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깔아 쓰시는 건 제가 써본 결과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뷰티 파일을 좀 많이 썼었는데 최근 들어 좀 뭔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브라우저 안에서 그냥 에디터 안에서 이렇게 브라우저 설치해서 쓰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해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가급적 안 쓰는데, 그래도 도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커 공부하시고 나시면 써먹을 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거 써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것 이외에 난 뭐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테마 같은 거 좀 많이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테마 에디터라고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저도 모르겠는데 테마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접적으로 제이슨 코드나 이런 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여기서 옵션으로 직접 테마를 디자인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해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저 이거 쓰고 있거든요. 뭐 테마 자주 바꾸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권장을 하는 아이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VS 코드를 사용하는 간단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었고, 자,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위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을 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이 탐색기 이렇게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원하는 위치를 폴더를 지정을 해서 썼죠. 지정하실 때에는 최초 시작부터 여러분이 쓰시는 경로까지 가급적이면 한글이 없는 경로를 쓰시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뭐 노드.js나 이런 거 사용하시거나 기타 서버, 가상 서버를 돌리거나 이럴 때 100% 문제가 돼요. 뭐 요즘에는 미티어라고 하는 아이야 굉장히 옛날 기술이라서 이제 쓸 일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모릅니다. 뭐 스벨트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면 마찬가지 한글 폴더 네임, 한글 컴퓨터 네임 이런 거에 의해서 시스템이 잘못 깔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니까 가급적 영문의 디렉토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샘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하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서를 제작을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가 에디터에 대한 설정과 간단한 내용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